소소한 이야기와 정보, 소소한 행복을 전합니다. 안녕하세요. 소소공방입니다. 눈치채셨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저희 소소공방은 세트가 매일 조금씩 바뀝니다. 어떤 날은 계절에 어울리는 작은 꽃 화분이 놓여 있기도 하고요. 어떤 날은 목공이 취미인 신병호 카메라 감독님이 직접 만든 소품들도 놓여집니다. 또 제가 그린 그림도 종종 등장하니까요. 앞으로 숨은 그림 찾기 하듯이 재미있게 즐겨보시기 바랍니다. 저는 이 작품을 보고 깜짝 놀랐는데요. 마치 클림트의 키스라고 하는 작품 속에 들어가 있는 것 같았습니다. 여러분이 지금 보고 계시는 이 작품에 제가 지금 앉아 있습니다. 아니, 작품이라면서 이렇게 앉아 있어도 되냐고요? 이 작품의 주인공을 모셔서 자세한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윤주 작가님 어서 오십시오. 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앉으십시오. 네. 그나저나 윤 작가님, 이런 질문이 첫 질문이 될 줄 몰랐습니다. 이렇게 작품 위에 우리가 앉아 있어도 정말 괜찮은 건가요? 그렇죠. 일반적으로 이제 그 작품은 관람의 어떤 대상이죠. 네, 네. 그러니까 어떤 그러면 그 관람하는 그 대상과 관람자는 그 거리가 있죠. 네. 거리가 있어야 관람을 하는데 저는 그 거리를 조금 줄이고 아예 없애버리고 싶었어요. 실제로 전시회 할 때도 이렇게 사람들이 막 올라가고 그랬다는 말씀 들었습니다. 예, 그렇죠. 저는 그러니까 보통의 미술 작품은 이제 만지면 안 되고 어떤 거리도 있어야 되고. 네, 네. 줄 쳐놓고 못 들어가게. 예, 그렇죠. 접근 금지도 네, 있고. 네. 저는 그 말 그대로 그 옷이 우리와 함께하는 거니까 그 재료로 만든 작품이니까 이게 그냥 같이 함께 있는 걸 보고 네. 싶었어요. 그래서 가능하면 저는 그 만졌으면 좋겠어요. 네. 관람객들이. 그래서 만지게도 하시고 때로는 올라가게도 하시고 이렇게 네, 앉아서 네. 이야기도 하고 네. 어떤 경우에는 아이들이 앉아서 장난치고 누워서 놀아요. 그러면 저는 여기다가 뭐 크레파스 같은 거 이제 던져주고 마음대로 여기서 작업도 하고. 사람들이 앉아서 첼로 연주도 하신 것 같고 이렇게 두 네, 분이 그렇죠. 앉아서 대담을 나누신 것 같기도 하고요. 정말 거대한 작품 속에 사람이 들어가 있으니까 저렇게 아름다울 수가 있을까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만지기도 하고 있네요. 네, 예. 네. 저렇게 틀을 깨는 거에 대한 전시회를 사람들이 어떻게 이해를 하던가요? 일단은 많이들 그 당황하세요. 네. 그러니까 만져도 된다는 얘기에 특히 올라가 뭐 설 수 있다? 이거에 대해서 이제 처음엔 당황하시는데 좀 지나면 이제 좀 적응이 되셔서 이제 만지기도 하고 그 주변을 이렇게 돌아다니기 시도하고 그러니까 그렇게 좋아들 하시는 것 같아요. 네. 실제로 뭐 작품을 좀 몇 개 갖고 오셔가지고 보여주신다고 했는데 예. 기대가 좀 큽니다. 이 작품이 이제 제가 이제 그 처음엔 제가 네. 이 모든 과정을 보실까요? 네네네. 이 모든 공정을 이제 제가 다 했어요. 네. 그러니까 헌 옷을 그 수거하고 그 옷을 잘라서 마치 옛날에 그 조각보 작업을 하듯이 네네네. 바느질하고 연결하는. 그래서 이게 커다란 판을 만드는 이런 작업을 제가 다 했는데 네. 어느 때인가부터 이제 이런 과정의 일부를 네. 어떤 참여자들 아, 또는 네네네. 그 관람객들에게 함께하게 하는 건 어떨까? 아, 네네. 그래서 이제 콜라보 작업이 그때부터 시작이 됐죠. 아, 그래서 이 작업들은 거의 지금 그 제가 있는 그 테미올의 레지던시 인근에 있는 네. 초등학교에서 학생들이 한 작업이에요. 아, 거의 대부분. 네네네. 그래서 그 아이들이 이제 제가 수업을 나가는데 거기서 이렇게 만들어 주죠. 그럼 제가 이거를 가지고 와서 연결해서 이런 큰 작업을 만드는 그렇게 네. 해서 콜라보가 이루어지는 형태입니다. 보니까 재료도 굉장히 다양한 것 같고요. 네. 첫 번째 거는 이제 어린 아기들의 속옷 같기도 한데 네. 이것도 아주 아이들 깐난하게 했을 본인들이, 때 아이들이 이제 자기들이 입던 옷을 이제 가져오라고 그래서 네. 예, 그걸 가지고 이제 자르고 재단을 해서 이렇게 만든 작업. 네. 근데 이게 처음에는 이 화려함에도 놀랐지만 네. 이 헌 옷이었다는 거에 대해서 굉장히 큰 반전이거든요. 아, 그래서 이렇게 낡은 헌 옷을 이용해서 작품 활동을 하시는 큰 이유가 있을까요? 그 헌옷이 갖고 있는 어떤 상징이 저는 우리와 어떤 우리의 삶과 함께하는 어떤 동반자적인 존재.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일정한 시간이 지나면 우리가 삶을 이렇게 마감하듯이 옷도 어떤 일정한 시간이 지나면 그 기능을 상실해서 이제 몸을 떠나잖아요. 네. 그러니까 저는 이 안에 그래서 어떤 몸이 우리의 몸과 함께한 우리의 삶과 함께한 어떤 흔적이다.
네. 그런 어떤 상징을 두고 있어요. 그래서 말씀을 들어보니까 한 그 시인 황지우 시인 시가 좀 생각이 납니다. 네네. 정말 사랑하는 사람은 사랑을 묻지 않는다. 눈에 있는 낡은 눈곱을 떼어주고 낡은 옷깃에 네. 솔깃을 크게 보이면서 그걸 떼어주고 싶은 마음이 든다. 뭐 음. 이런 시도 생각이 좀 많은데요. 네. 네. 작품의 제목이 뭡니까? 우리의 삶이 그대로 드러나는 그런 제목이 뭐가 있을까 고민을 하다가 제가 얼핏 떠오른 그 어떤 문장이 있는데 그래요 당신은 잘못이 없어요라는 문장을 들었어요. 저도 사실 그 제목을 떠올리고 전시 타이틀과 작품 제목으로 올릴 때 사실 많이 주저하긴 했어요. 네. 조금 좋게 얘기해서 서정적이고 네. 감성이 많이 들어가서 저도 좀 손발이 오그라드는 것 같고 그래서 네. 고민을 하다가 그렇게 올렸는데 의외로 많은 분들이 공감을 많이 하셨어요. 그건 네. 아마 제가 이 작업을 하는 어떤 내면에 있는 하고 싶은 이야기, 어떤 이 많은 각자의 삶을 살아온 많은 사람들이 갖고 있는 어떤 수고에 대한 어떤 찬사, 어떤 헌사랄까 그런 이야기를 하고 싶었어요. 네. 그래요. 당신은 잘못이 잘못이 없어요라고 하는 그 제목 자체가 사실은 가슴을 따뜻하게 해주고 먹먹하게 해주는 또 그런 느낌이 좀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작품을 제가 봤더니 아주 굉장히 재밌습니다. 옛날에 뭐 이탈리아 장인이 한 땀 한 땀 만들었다는 첩첩 한 땀도 있으시는데 그 작품은 어떤 것인가요? 제가 지금 하고 있는 어떤 프로젝트 타이틀이 이제 첩첩 한 땀인데요. 네. 그러니까 첩첩 산중이라는 말이 있죠. 네네네. 그리고 말씀하신 대로 이탈리아 장인뿐 아니라 우리의 옛날에 그 어머님들이 한 땀 한 땀 하신 네. 그 한 땀과 첩첩을 제가 합쳐서 첩첩 한 땀이라고 이름을 줬는데 그 내용은 그러니까 이전까지 제가 혼자 작업을 했다면 이제 콜라보 작업은 정말 많은 사람들이 서로 모르는 사람들이 서로 다른 시간대에 정말 한 땀 한 땀이 첩첩산중처럼 겹치고 겹쳐서 겹치고 모여서 그렇죠. 모여서 네네. 콜라보 협업이 된다라는 그런 의미에서 네. 첩첩 한 땀이라고 이름을 줬습니다. 저의 그 한 땀 한 땀 그 작업이 결국은 이제 추상으로 이루어지는 작업이라 그 이전에 미리 한번 추상으로 마음을 열어보는 그런 시간을 지금 갖고 있습니다. 저같이 바느질 잘 못하는 사람도 참가해도 되나요? 그럼요. 그러거나 말거나 아빠는 열심히 기능을 만들고 합쳐서 액션하시고요. 아빠 거랑 봐. 하얀색 할 거예요. 잠깐만. 저쪽 가서 따라줄게. 그리고 나서 바늘 들고 와서 내가 이게 점점 더 의미가 옷도 내가 지금 옷으로 넘어가서 어느 옷을 태미홀에서 지금 그 어르신들도 보이고 아이들도 보이는데요. 어떤 지금 작업을 하고 있는 건가요? 그러니까 지금 정말 한 땀 한 땀 만들어서 저한테 준 그 조그만 작업들이 이제 연결돼서 점점 큰 판이 되는 거죠. 그래서 그것들을 이제 본격적으로 정말로 같이 협업을 하는. 그래서 이제 참여자분들께 실과 바늘을 마음대로 사용하게 해서 지금 작업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야말로 콜라보를 하고 있는 겁니다. 네. 색깔이 많게가 최선으로 하려던 건데 어떻게 하다 보니까 뱀도 되고 어떻게 하다 보니까 폭죽도 되고 어떻게 하다 보니까 이렇게 답이 나오는 것 같아서 정말 신기했던 것 같아요. 지난번에 한번 와서 만들어 놓았던 거가 있었는데요. 이제 한번 만든 작업이 끝이라고 생각을 했는데 이어서 뭔가 또 큰 작품의 일부로서 한 번 더 참여할 수 있어서 너무 좋고요. 이게 최종적으로 완성이 됐을 때 어떤 모습이 될지 또 궁금하고 처음에는 그 작업이 물론 뭔가 이렇게 좀 예쁘게 제가 작업하기 편하게 나오는 게 좋죠. 네. 근데 나중에 계속 작업을 하다 보니까 각자가 나타내는 어떤 성향들과 특성이 드러나더라고요. 네. 저는 이게 되게 소중하게 느껴져서 저분들이 잘하고 못하고는 정말 의미가 없다는 거를 점점 깨닫게 됩니다. 네. 여러 사람들의 어떤 정성과 성의와 네, 맞아요. 순간 떠오르는 어떤 생각들 이런 것이 바늘질로 나타나고 천으로 나타나는 건데요. 지금 이 같은 그 작업 형식을 통영에서도 하셨다는 말씀을 들었습니다. 예, 통영 국제 트리엔날레 행사에서 사실은 그때 처음으로 그때 이제 섬 주민들과 같이 이런 콜라보 작업을 했습니다.
그 트리엔날레는 트리엔날레라고 3년에 한 번씩 예, 그렇죠. 하는 거네. 우리 예. 보통 비엔날레는 많이 예, 얘기하는데 그렇죠. 트리엔날레는 처음 듣는 것 같습니다. 트리엔날레도 세계적으로 여러 군데 있습니다. 아, 그렇습니까? 예. 통영에서 한 것도 굉장히 의미가 있었겠네요. 그렇죠. 그게 저의 어떤 처음의 콜라보 작업이었기 때문에 네. 그 의미도 있고 또 섬이라는 어떤 특수한 지역적인 환경 거기서 오는 그런 특성도 좀 있더라고요. 네. 통영부터 지금 대전까지 이제 그 오랫동안 작업을 하셨는데요. 사람을 만난다는 것은 그 사람이 품은 시간과 이야기를 서로 공유하고 나누고 함께하는 거라고 생각이 드는데 뭐 기억에 남는 일화가 많으셨을 것 같아요. 하나 좀 소개 좀 해주시죠. 어느 한 분이 그 바로 지난해 돌아가신 그 어머니가 입으시던 치마를 가져오신 적이 있어요. 그거를 어떻게 보면은 그거를 이렇게 함부로 가위로 잘라낸다는 유품인데. 게 그렇죠. 네. 예, 근데 또 다른 관점에서 저는 뭘 느꼈냐면 그걸 가지고 뭔가 예쁜 걸 만들고 뭐 그 안에서 어떤 어머니를 기억하는 마음, 기념하는 마음이 있어 보였어요. 네. 그거를 잘라서 결국 아주 예쁘게 장식해서 그 만든 그분이 아무래도 인상이 좀 많이 나요. 참여하신 분들은 어쩌면 굉장히 뿌듯하실 것 같아요. 작가로서도 이름도 막 넣어주신다는 말씀을 좀 들었습니다. 그렇죠. 어떻게 보면 제가 이제 그분들을 이제 적극적으로 참여하기 위한 하나의 수단이기도 하죠. 네. 여러분들이 곧 작가입니다. 네. 저랑 콜라보를 합니다. 그래서 네. 전시에 올라가면 그 캡션에 작가 이름에 여러분들이 올라가. 제 이름은 맨 뒤로 갑니다. 이렇게 해서 그 작가로서 이름을 넣어드렸습니다. 네. 참여한 분들은 정말 기분이 좀 좋으실 것 같고요. 실제 통영 전시회에서 작가 이름날에 이런 문구들이 있었습니다. 제가 몇 개만 좀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돌아가신 어머니의 치마를 가져와 예쁘게 꾸며주신 김명순님. 항림도에 대한 애정을 듬뿍 담아 술을 놓아오신 부녀회장 강옥자님. 대책 없이 바느질을 남기고 가버리신 횟집 사장님 최한수님. 따뜻한 차로 작가들의 추위를 녹여주신 전 부녀회장 이부연님. 여전히 마음속에 공주를 품고 계신 소녀 같은 최이가님. 서툴지만 성실히 무언가를 열심히 만들어주신 강방자님. 바느질보다는 춤사위가 예쁘신 강우연님. 잠깐 오셔서 바느질의 신기를 보여주신 송도섬의 신정수님. 학창시절 못다 이룬 꿈을 수십 개의 앙증맞은 하트와 리본으로 만들어주신 김진아님. 옛날 추억이 생각나네요. 네, 네. 많이들 모셔가지고 이렇게 네. 정말 잘 눈도 안 보실 텐데 한 땀 한 땀 열심히. 저 아주머님은 아주 굉장히 예술 속에 계셔가지고 지금 저희가 있는 환경하고 비슷하죠, 그죠? 네, 맞습니다. 예, 제가 네. 늘 추구하는 게 저겁니다. 어떤 네. 예술이 멀리 떨어져 있는 게 아니라 우리와 함께 붙어 있는 것, 함께 공존하는 것. 평생 잊지 못할 추억의 사진이 될 것 같습니다. 네, 저도 그렇습니다. 네. 윤 작가님 작품의 장르를 굳이 구분하자면 천으로 만드는 설치 작품이라고 할 수 있겠는데요. 줄곧 이런 설치 작품을 해오셨나요? 저는 원래 출발은 이제 평면회화 작업을 한 평면회화에서. 사람이라 예, 이런 천을 가지고 특히 이렇게 바느질을 시작한 거는 사실 그렇게 오래되진 않습니다. 네. 한 3, 4년, 4, 네. 5년 정도밖에 되지 않습니다. 예. 저도 첫 직장에서 바느질을 해서 막 먹고 살았거든요. 그때는 그렇습니다. 뭐 다른 특별한 일 때문에 그랬었는데 그래요. 네, 예술 작품은 안 했습니다. 네, 그때는 그 군사용인데 그 패러슈트라는 것을 낙하산. 네, 낙하산을 전개시키기 위해서 할 수밖에 없었는데 바느질이라는 것이 쉽지가 않더라고요. 이게 어떤 특별한 기교도 사실 필요하고. 그러면 이렇게 작품에 바느질을 하시게 된 어떤 계기가 있으셨나요? 사실은 그 첫 번째 계기는 그 이불에다가 하게 된 계기가 있어요. 이불에? 예, 네. 집에서 보면 이게 안 쓰는 천들, 그러니까 하얀 천이면 굳이 캔버스가 아니어도 네, 뭐 침대 시트라든지 네, 네. 뭐 광목이라든지 이런 데 네. 얼마든지 작업을 하거든요. 그러다 어느 날 집에서 그 저희 큰아들이 어렸을 때 덮고 자던 이불이 나왔어요. 그걸 이렇게 보니까 저 위에다가 그림을 그릴 수도 있겠다 싶어서 어차피 저는 추상 작업이니까요. 네, 그래서, 네, 네. 그래서 작업을 하게 됐는데 그 의미가 좀 많이 다르더라고요. 네, 그러니까 네. 하얀 캔버스는 뭐 그림을 그리셔서 아시겠지만 네. 그냥 아무것도 없는 하얀 천에서 내가 모든 걸 만들어내잖아요. 그렇죠. 근데 이불은 이미 그 안에 어떤 뭐 내용이 무늬도 있죠. 있고 네, 그리고 어떤 세월의 흔적이 사연도 있으니까 들어있고, 그렇죠. 뭐 이렇게 얼룩진 것도 있고 그리고 무엇보다 그 이불을 처음 봤을 때 저희 그 큰아들이 그 제 기억으로 초등학교 4학년 때쯤으로 기억나는데 그때의 모든 상황이라든지
그때 그 아이의 모습이라든지 여러 가지가 다 떠올리면서 이미 그 안에 스토리를 담고 있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그 위에다 작업을 하는 게 또 다른 느낌이 들더라고요. 네. 그래서 그 뒤로 좀 이불 시리즈를 좀 가다가 이불과 더 또 어떻게 보면 더 우리에게 친근하고 가까운 늘 입고 있는 옷으로 이제 관심이 바뀌어졌어요. 네. 그래서 옷으로 가다가 그것을 잘라서 연결하다 보니까 또 바느질을 하게 되고 이렇게 해서 연결이 돼서 지금 이 작업을 하게 된 것 같습니다. 그 실 깨는 것도 되게 힘드는데 안 보여서. 네. 예, 좀 나이 들수록 좀 어렵더라고요. 네, 네. 지금 한 땀 한 땀 지금 하고 계시고요. 저 지금 하고 계시는 분은 누구신가요? 바로 접니다. 아, 작가님이시네요. 네. 네. 저렇게 또 작업하실 때는 모습이 좀 달라서 명인의 어떤 그 숨결이 느껴지긴 합니다. 네. 저 작업 공간은 지금 저희가 테미오레인가요? 예, 데미오 레지던시 네. 옥상에 있는 제 작업실입니다. 네. 햇빛을 받으면서 하시는데 굉장히 아주 멋지시네요. 저도 6년째 지금 아마추어로서 작품 예, 활동을 예, 하고 예. 있는데요. 이게 보통 하나의 작업이 되면 그 다음에 이제 거기서부터 이제 아이디어가 막 떠올라서 그 다음 작업으로 또 연계될 때가 많거든요. 최근에 어떤 작업에 관심을 두고 또 시작하고 계시는 것이 있으신가요? 아니면 몰두하고 있는 작업이 있으신가요? 최근에는 아예 그 스프레이로만 작업을 하는 그 표면 작업이 있어요. 네. 그 작업의 묘미랄까 특징은 어떤 경계가 분명하지 않은 그런 것 같아요. 또 물감을 튀기거나 붓을 사용했을 때는 그 선과 형태가 분명하게 드러나는데 이 경계가 흐릿하다 보니까 어떤 형태가 명확하지 않죠. 근데 그게 어떻게 보면은 어떤 그 명확하게 보이지 않은 것 실체가 도리어 어떻게 뭔가 이렇게 뿌옇게 우리의 어떤 상상력을 더 자극하고 어떤 형태가 없어지는 듯한 아련한 어떤 느낌과 추억과 기억을 연상시키는 네. 그런 특징이 있어서 최근에는 그 작업을 좀 하고 있습니다. 어찌 보면 그게 사람과 사람 사이의 어떤 관계라든가 조직에 있어서의 나의 위치라든가 이게 서로 겹쳐지고 뭉쳐지고 어디까지가 나의 영역인가를 구별하는 것도 되게 어려운 건데 그런 인생이 또 담겨 있는 작업이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작품 하시다가 찔리셔가지고 피나신 적은 없으세요? 많이 있습니다. 많이 있으세요? 네, 어떤 때 하루에 3번, 4번까지도 아, 그래요? 예. 다른 그 여러 참가하신 분들도 좀 찔리지 않으셨나요? 참가하신 분들은 바느질을 하시는 횟수가 그렇게 많지 않기 때문에 네. 그렇지 않은데 저 같은 경우는 심할 때는 좀 하루에 1~2번, 피도 많이 날 때도 있고 근데 처음에는 깜짝깜짝 놀랐는데 나중에 그냥 뭐 그런가 보다 하고 그걸 방지하기 위해서 골무나 이런 거 쓰시지 않습니까? 좀 이렇게 불편해서 아무래도 손끝이 살아 있어야 되니까. 그러니까 이제 시간이 지나니까 좀 이제는 좀 무덤덤해졌습니다. 써보니까 그 잘 안 부러지는 바늘이 있던가요? 그것도 잘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바늘을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제가 바늘을 부러뜨리는 횟수를 가지고 제가 얼마나 열심히 했나를 이제 생각하는 게 있어요. 네. 가지고 내가 어디 바늘을 몇 개째 부러뜨리나 하루에 보자. 몇 개까지 부러졌습니까? 하루 정도는 아니고요. 예, 가끔씩 부러지는데 그 자주 부러집니다. 네, 알겠습니다. 앞으로 또 해보고 싶은 작업이 있으실 것 같아요. 어떤 가까운 근래 미래의 어떤 계획이 좀 있으신가요? 그 장르적으로는 일단 콜라보 작업을 좀 더 계속해서 더 좀 넓은 범위에서 하고 싶죠. 근데 사실은 정말로 하고 싶은 거는 그 내면으로 좀 얘기를 하자면 이게 사실은 다 어떤 그 여러 참여자와 관람자와 소통, 공감, 동감을 원하는 거거든요. 그 공감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 전 조금 더 깊이 있게 좀 들어가 보고 싶어요. 저도 한번 시간을 내서 테미올에 가서 작가님하고 콜라보를 좀 한번 해봤으면 좋겠습니다. 예, 환영합니다. 언제든지 오십시오. 네. 소소공방 이제 문을 닫을 시간이고요. 행복한 주말 보내시기 바랍니다. 운동 꼭 하시고요. 시간 나시면 책도 좀 읽으시고 행복한 주말 보내시고 다음 주 다시 같은 시간에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고생 많으셨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네, 고생하셨습니다.